안녕하세요. 역사 타임머신입니다. 1597년 조선의 운명을 건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그의 13척의 배가 일본의 133척 함대를 상대로 싸운 명량해전. 이 전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명량해전이 발생한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명량해전의 배경과 원인. 명량해전은 임진왜란의 연장선인 정유재란 중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었고, 칠천량 해전의 대표로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어 일본군은 남해안 대부분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공격을 하는 수륙병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칠천량 해전 패배 이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 장군은 사흘 동안 회령포에 머무르면서 가까스로 수군과 전선을 수습하여 조선 수군 재건에 노력했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12척의 배만 남아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 상황에서 일본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협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명량해협은 조류가 매우 빠르고 좁은 수로로 인해 대규모 함대가 기동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과 일본 수군의 첨저선은 각각의 설계와 특성이 전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옥선은 평저선으로 파도에 강하고 안정성이 뛰어나 울돌목과 같은 조류가 빠르고 험한 해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회력이 좋아 좁은 해역에서 기동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반면 일본 수군의 첨저선은 속도가 빠르고 직진성이 뛰어나지만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는 기동성이 떨어졌습니다. 첨저선은 파도에 약해 울돌목과 같은 험한 해역에서 불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을 유인하고 조선 수군의 화포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각오를 심어주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또한 적의 함대가 좁은 해역을 통과할 때를 노려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전략은 적의 대규모 함대를 분산시키고 조선 수군의 화포 공격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투의 전개와 결과. 1597년 10월 26일 오전 명량해협에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대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13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 함대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명량해협, 특히 울돌목은 조류가 매우 빠르고 강한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조류를 이용해 일본 수군의 대형 함선들이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명량해협의 빠른 조류와 좁은 수로를 이용해 일본 함대를 분산시키고 화포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조선 수군의 화포 공격과 울돌목의 빠른 조류로 인해 일본 수군의 대형 함선들이 서로 부딪히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전투 중 이순신 장군은 직접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웠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지휘력 덕분에 조선 수군은 일본 함대의 절반 이상을 격침시키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의 피해는 적선 31척이 수장되었고, 침몰되진 않았으나 전투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적선은 60여 척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일본군의 사상자는 외장 미치우사, 하타 노부토키를 포함하여 전사자가 3200에서 41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조선군의 피해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전사 2명, 3명 부상으로 말 그대로 조선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는 조선의 해상제해권을 회복하고 일본군의 한양 진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조선 수군의 용맹함이 빛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조선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용맹함을 기억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역사 시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